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입시 상담반을 한 친구들의 수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컨설턴트는 6장을 확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역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컨설턴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6장을 쓰는 건 학생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시 상담반에 출연했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전형을 썼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합격한 친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시했지만 학생과 학부모님은 어떻게 6장을 썼고 결과가 나왔는지 순차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어떤 친구가 합격증을 가지고 유니브 클래스를 찾아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주영이다. 제가 뭐야? 서울대에 붙어왔어요. 오! 한 번만 볼게. 네. 이야! 축하! 야, 근데 나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소개하라는 얘기도 안 했어, 주영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3학번이 된 김주영입니다. 근데 우리 상담반 출연하고 나서 좋은 점도 있고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막 특히 주영이도 그 내신에 서울대를 어떻게 쓰냐 막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 그런 거에 혹시 상처받진 않았니? 아니 뭐 저희 학교가 워낙 내신이 낮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저희 학교 쓰는 데 거의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진 않았다? 괜찮았다? 네. 자, 우리 저번에는 내가 이 생기부로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였지만 이제 조금 위치가 달라져서 이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서 이렇게 해서 서울대를 붙었다라는 팁을 주는 선배 입장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소감이 좀 남다르나? 재밌을 것 같네요. 좋아. 그러면 한번 어떻게 공부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때는 무슨 고민 때문에 왔었지? 이 정도면 서울대 가능할까? 정확하게는 서울대 컴공 가고 싶어였어요로 선생님은 기억하는데 맞아? 네. 그치? 네. 서울대 컴공을 뚫기 위해 상황은 실은 좀 아니라고. 물론 컴공이 아니라 다른 공학 계열을 갈 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나 기계 쪽을 간다고 하면 그러면 중요한 건 컴공은 지원을 안 한 거지. 지금 우리 이거 합격증을 보니까. 네. 그치? 네. 왜 컴공을 지원 안 했지? 상담하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전기 쪽이 좀 좋다고도 했고 서울대 컬이 보면서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봤는데 전기정보에서는 이제 보통 3가지 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공이랑 매우 유사하고 그렇지. 자연계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가서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해서 서울대 전기정보 썼었어요. 일단 한번 써보자. 이게 꼭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더 낮춰서 자연과학대학을 써서 합격을 한다 해도 공부를 재미나고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면 차라리 연대나 고대를 갈지언정 서울대는 조금 소신껏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전기정보. 네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돌려보자고. 우리 생기부가 마지막 어떻게 됐는지, 내신은 좀 어떻게 끝났는지. 그때 출연 당시 내신을 살펴보면 1학년 1학기가 1.92, 1학년 2학기가 2.13, 2학년 1학기는 2.22, 2학년 2학기는 2.09. 우리가 그때는 3학년 1학기 내신은 몰랐던 상태였으니까 네. 최종 내신은 어떻게 끝난 거야? 3학년 1학기는 일단 3으로 끝났고 그래서 총합하면 제가 알기로 2.18.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수학과는 매우 좋은데 나머지 과목과의 차이가 좀 컸잖아. 그거는 끝까지 그랬니? 근데 국어가 아마 4가 나왔고 영어는 좀 많이 올렸는데도 2등급은 못 깨고 3. 그래서 3학년 1학기도 편차가 큰 채로 끝났다. 자, 그러면 우리 주영이는 이제 카드를 어떻게 썼나 한번 보자. 그때 선생님은 서울대 컴공은 좀 힘들 것 같다 얘기했었던 것 같고 내 기억에 컴공은 힘들다. 과를 좀 낮추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고려대하고 연세대 하나는 컴퓨터 하나는 기계 쓰라고 권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카드는 어떻게 썼어요? 서울대 전기정보랑 연세대 인공지능이랑 카이스트 3개를 일단 상향으로 쓰고 고려대 스마트보안,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포항공대 한 적정으로 쓰고 고대 교과 수학과는 이제 카드가 나와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포스텍은 면접 안 갔어요. 성균관대는 2차 추합, 고려대 교과는 불합격입니다. 딱 이렇게 뜨고 고려대 학종은 장학금 1등, 카이스트도 1차 떨어지고 연세대가 1차 불합, 서울대는 이제 1차 붙고 그리고 면접 가서 최종 합격.
우리 보통 6장을 쓰면 어디까지는 최소 붙고 어디까지는 좀 힘들 거야. 막 이런 예상하잖아. 어떻게 예상했었어? 저는 고대까지는 그래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카이스트나 뭐 연대나 뭐 서울대는 좀 기적이 일어나고 붙을 거다. 당연히 성대는 붙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네. 오케이. 면접 준비는 좀 했니? 그냥 기출문제집 시중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공대 거만 좀 풀고 그리고 이제 기하 인강을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올해 기하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하가 하나도 안 나오고 보고 안 나왔지. 괜히 공부했다.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면접 대비 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 네. 그냥 혼자서 서울대 기출문제집 준비하고 갔어요? 네. 면접 유경험자 선배로서 재신문 기반 면접,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은 어떻게 된다. 간단하게 그냥 노하우나 뭐 여튼 경험치를 얘기해주면. 시험 문제는 공식적으로 45분 주고 15분 동안 면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45분이 아닌 게 45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면접장에 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 보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분 뒤에 면접장을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55분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면접장 들어가서 문제 보여주면서 거의 설명하거든요. 근데 보통 교수님들이 풀이 과정 안 물어요. 제가 막 1번 문제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한 분이 그래서 답이 얼만데. 그래서 아 정답 옵니다. 다음 하다가 이제 좀 어려운 거 이건 어떻게 풀었니? 그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 풀어보라고 시키는데 아 저는 죄송합니다 못 풀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추가 문제 하나 주셨어요. 그거 풀고 나와. 풀만했니? 세 문제잖아요. 일단은 1번 문제 봤는데 1번은 솔직히 너무 쉬웠어요. 다 풀고 2번까지 할만했는데 3번은 점화식을 쓰는 거더라고요. 마지막 거 빼고는 다 풀었어요. 근데 어차피 다 풀지는 못하니까. 네. 보통 60% 이상만 풀면은 일단은 합격 가능성이 높다. 우리도 그렇게 보는 게 서울대 수학 문제다 보니까 최초업 할만하네. 자, 우리 그때 4월에 봤었어. 3학년 때 우리 육구는 본 적이 없거든?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나왔어? 육모 때는 조금 잘 봤었는데 구모 때 좀 처참하게 망해가지고 수시를 엄청 낮췄죠. 한 단계씩. 육모를 보면 국어는 91에 2, 수학은 97에 1, 물1은 96에 1, 지1은 92에 2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 정도로만 나오면 나는 그냥 쓴다였었을 텐데 9월 달에 좀 망친 거야. 원매가 94에 2, 미적이 95에 2, 영어는 2, 물1은 85에 3, 지1은 68에 4가 나왔네. 구모 때 망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수능이다. 근데 수능을 망했기 때문에 재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낮추고 안 쏠려던 학교도 좀 더 썼다. 수능. 국어가 100분이 93에 2, 미적분이 99에 1, 물리원이 99에 1, 지구화학은 95에 1, 영어는 2. 아니 그래도 구모 끝나고는 수시와 관련된 건 다 마무리가 되잖아. 그때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좀 수학 문제도 많이 풀고 과학 모의고사도 지구학도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그것들 모의고사 그때 많이 풀잖아. 그것만 풀어서는 개념에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수능에서 되게 많거든. 주영이도 구모를 보면 딱 킬러만 틀린 건 아니었잖아. 네. 그러면 본인이 약간 스스로 나 이거 개념도 지금 약간 막막해졌네? 이러고 조금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략은 혹시 없었어? 엔제 풀면서 발상 노트? 좀 문제 풀이 같은 거 쓰면서 이제 고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상 쓰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이거 전에 봤던 건데 그러면서 복습도 되고 그래가지고 과학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그 발상 노트인가? 이게 그 과학인데 야 이렇게 빡빡하게 썼어? 네. 그때마다 계속 쓰는 거야. 네. 그래서 결국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가 계속 틀리네? 라는 걸 확인하는 거야. 네. 발상 노트를 쓰면서. 그러면 개념이 조금 더 많이 체화가 되는 편? 네. 수학은 혹시 어땠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발상 노트 쓰고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쓴 다음에 예를 들어 코사인 법칙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한 것으로 길이로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경우임. 이런 식으로 이제 너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를 여기다 딱 넣어놓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을 쭉 정리를 하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교재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똑같이 쓴 건 없어. 너가 가장 포인트로 잡은 거나 내가 가장 헷갈렸었던 핵심 개념과 이 문제는 이런 경우엔 이런 걸 끄집어내 라는 것들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노트를 가장 선호해. 자, 우리 이제 생기부 얘기를 좀 해보자. 작년 4월에 나왔을 때 2학년 생기부까지는 선생님이 봤어. 1학년 생기부는 그냥 쏘쏘다. 대신에 2학년 때 일단 수학과학 성적이 좋고 관련된 활동이 나쁘지는 않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 그러면 이제 나름 3학년이 되면 영혼을 갈아 넣는 활동들을 좀 하잖아. 내가 이것만큼은 좀 영혼을 갈아 넣어서 했어야 하는 활동들이 좀 있을까? 물리?
물리, 물투. 네. RLC 회로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한 거. 축전기의 전기 용량, 코일의 인덕턴스 값을 입력하면 진동수에 따른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 그래프가 작성이 되고 RLC 회로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스스로 시연을 해보고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요런 파트,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막 찾아보고. 기말고사 끝나고 했거든요. 한 2주 동안 보고서만 쓰고 프로그래밍만 한 게 한 5개 이상은 될 거예요. 2학년 것도 수학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쏘쏘였고, 근데 3학년 때 올라오니까 확실히 미적도 되게 좋게 봤어. 과학융합도. 예를 들어 미적분에서 인공신경막에 쓰이는 활성화 함수를 주제로 선정해서 수학적 원리를 융합하여 적절하게 연구 과제를 도출했는데, 도출해서 딱 끝났으면 조금 애매했겠는데 쌍곡선 함수에 관심을 갖고 이를 따로 확장시켜 추가 연구를 진행해서 쌍곡선 함수의 정의와 성질을 직접 시연을 통해 보완을 했어.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활동들이 약간 좀 보완이 된 것 같고, 혹시 이러한 루트로 이렇게 탐구를 했더니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 탐구가 됐다라는 노하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있을까? 보통 조사만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만 엄청 많이 걸리고 생기부도 별 내용이 안 적혀. 이걸 조사했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것 때문에 저는 아이디어 보통 국어 지문보다 이거 괜찮겠다 싶으면 가져오고. 아,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좀 어렵다.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의 기술 파트는 비문학이 항상 있으니까 재밌을 만한 요소를 끌어다가 세특을 만들면 조사 시간을 훨씬 더 빨리 단축할 수 있지. 네. 와, 그래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네. 주영이도 주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단 말이야. 내신도 마지막 챙겨야 되고, 생기부도 2학년 때보다 3학년이 훨씬 더 좋아지긴 했거든. 그 다음에 9월에 잠깐 미끄러진 적은 있지만 수능 성적도 잘 나왔단 말이야. 이걸 다 잡은 거거든. 이런 걸 지키면 좋더라 하는 그런 거 혹시 얘기해 줄 거 있을까? 그냥 뭐 내신 대비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나는 뭐 정시 파이터 하겠다 이런 애들 수능 잘 보는 경우를 제가 못 봤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너네 학교에서도 네. 정시 파이터 친구들보다도 너가 수능은 더 잘 나온 케이스잖아. 너네 학교는 워낙 정시 파이터가 아니니까. 네. 병행하는 노하우를 좀 갖추면 둘 다 잡을 수 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써라라고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나의 얘기가 전부는 아니고, 그치? 근데 네. 다행히 주영이가 잘 귀담아 들어서 찾아보고 본인이 스스로 라인을 정한 거는 컨설팅에 가장 좋은 예인 것 같아. 잘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입시를 막 마친 선배로서 하고 싶은 말. 한 번에 생각하세요. 죄송하지 마세요, 절대. 대학 행사도 가보고 곧 있으면 신입생 환영회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거를 1년 동안 유보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길게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서 한 번에 끝내라. 그쵸? 이제 이렇게 마무리 잘 해서 후배들한테 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주는 선배랑 상담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주영이처럼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열심히 했지만 정말 이 정도가 가능할까?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친구들은 상담반을 빨리 신청을 하시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빨리 판단하고 의심 없이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한 신청 링크는 더 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구체적일수록 당첨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의 이 입시 합격 노하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